놓치기 쉬운 인사 업무,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는 왜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됐던 근로시간제 단축 이런 문제나,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든지, 보상휴가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곳곳에서 근로기준법의 요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라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어떤 요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효과가 무엇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의 의의는 노사 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서면 합의 또는 협의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게 근로자 대표의 의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 금창법상, 산업법상 등 각 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와 이 서면 합의에 따라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요건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근로자 대표들이 각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면합의 측면에서 보면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러한 근로시간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을 처음에 재정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떤 서면 합의의 내용보다는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어떤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거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때 불리한 변경 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결국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일정한 하나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상 해고 측면에서 경영상 해고를 할 때는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되는 게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인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사항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개월 이내 단위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차이가 2주 이내 단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도입이 가능한데요. 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자율적으로 설정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걸 도입하고 그 서면 합의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7조에 가시면 보상휴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특정한 날에 근로를 하시고 그 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이렇게 휴가를 보상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보상휴가제고요. 이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8조 2항에 이 간주근로시간제에서 합의로 정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간주근로시간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즉 외근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출장 업무랄지 AS 업무랄지 이렇게 근무 장소 내 이외의
바깥 장소에서 이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겠다라는 제도를 잡는 게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주근로시간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이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하는 시간을 마찬가지로 간주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규정되어 있는 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사항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58조 상황이 가시면 이제 재량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인데요. 이 재량근로시간은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재량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러한 업무에서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 달라지게 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59조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이번에 근로시간의 단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특례 업종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26개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21개가 배제가 되고 5개 업종에 대해서만 그 특례 업종,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유급 휴가의 대체, 즉 특정한 날을 연차유급 휴가로 부여를 일괄적으로 하는 이때 이 연차유급 휴가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차유급 휴가의 대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쉬는 날을 이렇게 전부 다 연차 휴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쉰다거나, 아니면 진검다리 휴일에 그 중간에 쉬는 날도 이런 연차유급 휴가를 써서 이렇게 전 직원이 쉰다거나 이럴 때 연차유급 휴가의 대체 제도를 적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로자의 범위가 누구이고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가 이제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잘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근로자 대표 선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근로자 대표는 사실 선정하는 단위가 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어떤 좀 자유로운 선출 과정, 형식적인 선출 과정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하나다. 따라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입후보 이렇게 제안을 받고요. 입후보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근로자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근로자 대표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 근로자 대표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게 이 사업이 사업 단위인지 사업장 단위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단위에서 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적용되는 건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되는, 즉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선정 방법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주시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선정 공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겠습니다 이런 공고를 근로자들이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후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이 되거나 다득표를 통해서 이렇게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이분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사항에 대해서 서면 합의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성 아카데미는 다양한 교육을 보유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